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과연 대통령의 오판이었냐? 아니면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기자들의 취재의 중점 포인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사실은 중앙일보에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 저의 취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 바로 다음날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데에서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위법사항은 없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으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 그렇게 취재가 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그 금요일에 동남아 순방을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영기 칼럼니스트 얘기는 아마 이제 전영기 칼럼니스트도 그 취재를 해서 이 내용을 썼겠죠. 그래서 근데 동남아 순방에서 아직도 여독이 풀리기 전이었다. 그런데다가 자기 진영 사람들이 목소리에는 상당히 약한 문 대통령의 스타일로 이미 이때 어느 정도 결심이 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후에 문 대통령한테 곤란합니다. 지금의 민심을 잘 읽어보면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얘기를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 문제는 어디 유튜브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떤 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의 임명이 잘된 일이지요 라고 했더니 임종석 전 실장이 난 거꾸로인데? 이러면서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그 여론을 받아주는 게 좋을 텐데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반대 의견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직 비서실장과 전직 민정수석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했다는 이 카톡 내용 이것만 보고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조국 장관이 이런 의혹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조국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느냐?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이 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닌데? 라고 해서 이 사람 법무장관 안 되겠네? 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된다, 장관시키면 안 된다 라고 임종석 전 실장이 생각했는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카톡을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했다는 것이죠. 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오판을 했다. 이제 이게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그 설명이고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누구 의견을 더 깊이 있게 듣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한쪽에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9월 9일 날 임명했는데 9월 8일까지도 대통령이 자, 임명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9월 9일날 임명하는데 9월 8일까지도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될 정도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저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9월 7일 이전에, 그러니까 9월 6일까지겠죠? 아마 해외 동남아 순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정말 어느 한쪽으로 임명을 하자 또는 말자 이렇게 결심을 안 한 상태에서 귀국을 했다. 근데 이제 전영기 칼럼니스트 얘기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조국 후보자를 만난 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저는 만나서 오히려 친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그걸 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접 국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물어본다는. 아니 문 대통령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와 이런저런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나왔기 때문에 그 의혹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간단하지가 않겠는데 이거를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저는 그래서 9월 7일도 뭐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조국 후보자가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확 흔들려가지고 뭐 그쪽으로 치우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와서 그냥 얘기를 들어본 거죠. 조국 장관의 얘기를 들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도 들었는데 대통령한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이것이 저는 사리분별파라고 한쪽을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온건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이게 곤란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강경파,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조국 후보자는 물론이고 조국 후보자는 재기불능이 되고 문 대통령도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레임덕입니다 라고 한 강경파들, 그 강경파들이 대통령 주변에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데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이 사리분별파보다는 강경파들이 훨씬 많았다 그러면 대통령도 인간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쪽에 손을 들어줬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목소리가 더 큰 강경파들이 더 많다. 온건파 내지는 사리분별파보다 강경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앞으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 국방장관 임명하는 과정 그 일부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 될 때죠. 이때 이미 언론에는 이희원 안보특보가 국방장관에 내정됐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연평도 포격이 있은 지 직후죠. 그런데 이희원 안보특보가 이 연평도 포격 문제나 대북 문제에 관해서 별 식견을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도 있었죠. 너무 허약한 것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허약한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보인데 이 시점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누가 있어? 라고 얘기해서 누군가가 김관진 씨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씨가 누군지를 아마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정무수석, 민정수석, 뭐 안보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합동으로 자 김관진도 만나보고 이희원도 만나봐서 한번 검증을 해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실제 청와대 안에서 미니 청문회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희원 내정자 국방장관 내정자하고 물론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정자하고 그 다음에 김관진 이제 거기는 후보 이제 여러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두 사람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석들이 앉아가지고 민의청문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자리에서 이희원 특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희원 특보는 안 되고요. 김관진 이 사람이 장관으로 적임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김관진 장관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뭐 조국 후보자를 만난 것까지는 다 알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났겠죠. 만났는데 적어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만났느냐? 만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자기와 이념적 색채가 비슷한 사람들 또는 강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본인은 반반 정도였는데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결국 그쪽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전영기 칼럼니스트도 뭐 제가 얘기한 것도 뭐 결국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오판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오판, 왜냐면 누가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판단하는데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전부 다 사슴을 가리켜서 전부 다 사슴이 아니고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확신이 있기 전에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앞날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자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들을 취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뭐 어디에선가 취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제가 취재한 거하고는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 다른 기자들도, 제가 보기에 현장 기자들도 한번 지났으니까 그냥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났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취재를 하는 게 어땠을까?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